8년 동안 일했던 게 이거를 하기 위해 일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돌들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짬바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옷장이에요. 아, 그래요? 옷장을 어떻게 보면 공중으로 띄운 거거든요. 여기가 소파니까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 부딪힐 높이까지만 내려온 거예요. 그 각도상.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5살이고 영등포에 살고 있는 집들이 전문가 유상수라고 합니다. 집들이 전문가? 예. 오! 그러면은 직업이 건축가? 이런 느낌인 겁니까? 되게 여러 종류로 불리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는 기술자분들이 실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편하고요, 실장님이.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이제 디자이너님이라고 해주면 좋죠. 그러면은 여기 이런 거를 다 만드신 건가요? 예, 제가 부모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자취한 지 반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로망이 쌓여 있다가 네. 그게 폭발할 수단으로서 이제 집들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제 표현하기에 용이하거든요. 여기를 하려고 한 거를 1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다고 할 수가 네네.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룸인 거죠? 예, 여기가 되게 평범한 빌라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8년 동안 일했던 게 이거를 하기 위해 일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이런 거를 내 입맛에 맞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그냥 신발장이 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영등포. 예, 맞습니다. 영등포고요. 왜 이 동네에 사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영등포 당산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30대만 넘어가도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30대부터 저는 되게 좀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이러면은 마음의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케어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약간 내가 당산동 지방령 느낌이 나니까 나도 자취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나마 영등포역 뒤쪽이 좀 집값이 싼데 그러면은 이 정도로 고친 거면은 당연히 매매를 하셨겠군요. 예, 매매를 했어요. 와, 근데 제가 사실 매매 금액을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 인테리어는데 얼마나 들어갈지가 더 궁금해요. 와, 이 정도로 하려면은 손수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재비만 하면 얼마다? 이런 거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 공사를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알았어요. 뭐예요? 너무 궁금하네. 제가 이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실장이 집 이사 간다 이러면은 되게 싸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한 금액이 2천 초반 정도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에 120에서 130% 정도.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매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예전에 샀는데 여기가 좀 낙후된 지역이긴 한데 미래에 개발될 호재들이 좀 있어서 보통 빌라 가격보다는 좀 주고 샀어요. 그러면 한 1억 초반이면은 그거보다 한 2배 막 이렇게 줘야 되는. 네,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지금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스피디하네요. 그럼요. 저도 그 이경규 씨의 마음과 똑같아요. 촬영을 길게 한다고 해서 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체력 좋을 때 빠바바바 해야지. 보시면은 뭐 평범한 빌라 현관문이랑 똑같은데 제가 그 호스를 뗐어요. 왜요? 아무래도 기능이 사는 거 외에 오피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피스인데 여기 막 뭐가 붙어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필름만 바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냥 자재비만 했을 때는 한 3만 원 플러스 인건비 잠깐 붙이면 되니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집 구조를 설명드리면 현관, 거실, 화장실, 이제 여기가 주방 겸 다이닝룸, 그리고 여기가 침대가 있는 여기가 베란다고요. 베란다까지 합하면은 8평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관부터. 예. 일단은 원룸인데 공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왜냐면 사무실로도 써야 되고 반은 주거로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손님이 봤을 때 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님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바닥 타일은 뭐 어떤 느낌으로 가겠다 하면은 여기서 바로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꺼내드리거든요. 사실 창고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창고를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짜잘한 애들, 이런 애들이 박스에 넣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러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바구니에 넣어가요, 현장에. 그래서 중간 규모는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공구 같은 거는 아래쪽에 넣어놓고. 아래쪽. 구옥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체리색 몰딩이라든지 인터폰이라든지 분전함 생긴 거, 그런 것들이 좀 주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저는 오피스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가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가벽을 쳤어요. 이제 보시면은. 근데 되게 예. 요렇게 열릴 줄 알았는데 아 무슨 방패처럼 이렇게 들게 되네요. 이것도 분전함인데 이런 식으로 다 가려놨어요. 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고 네. 이렇게. 여기는 열면 뭐 있나요? 아, 여기가 신발장. 여기가 신발장이구나. 제가 딱 필요한 숫자만큼만 네네. 해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운데는 이제 구두 신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손질해서 넣을 수 있게 자주 꺼내니까 여기는 안 만든 거군요. 예. 이게 딱 룸메님이 취향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참 너무 좋네요. 이런 돌들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짬바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돼 있을 때 타일공이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랑 네. 여기 안쪽에 잘라서 안에 막 손 넣어서 붙이는 거랑, 그래서 이제 시공 시간도 아끼면서 뭔가 신경 쓴 느낌도 줄 수 있고 약간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들어가면요. 예. 여기가 제일 많이 쓰는 작업 공간이 예, 될 것 예. 같아요.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공간에서 여기는 이제 장점이 저렇게 큰 창을 통해서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창문이 여기 한 개 있어요. 근데 저는 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이 장을 기준으로 창을 나눈 거예요. 오른쪽 창은 이제 사무 공간에다 주고 왼쪽 창은 이제 침실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닝을 크게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닥도 여기는 타일, 이런 타일이고요. 이쪽은 이제 좀 따뜻한 느낌? 여기서 이제 쉬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니까 마루로 하고, 천장도 보시면 좀 낮은 편인데 여기는 이제 천장을 그대로 냅두고 이쪽은 이제 노출 천장으로 부셨어요. 그래서 되게 예. 집 같지가 않고 예. 좀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런 예, 카페들 되게 예, 많잖아요. 맞아요. 좀 편하잖아요, 의자 많고. 옛날에는 사람들 인식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으면은 공사가 덜 된 느낌? 요새는 이미지가 많이 친숙해져가지고 이거 노출로 한 게 저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건가요? 천장고도 높아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전기 공사할 때 이렇게 강광 같은 걸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빠지는 만큼 전기 공사에서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디귿자 배치가 제일 좋더라고요. 왼쪽에는 자주 보는 책, 오른쪽은 이제 도면 같은 거 꺼내놓고 손님들 오면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제가 뭔가 네네네. 느끼기에는 조명이 저기에도 있는데 네. 여기에도 있어요. 좀 신경을 쓰시면은 나중에 되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업무 공간은 빛 색깔이 다 흰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 공간 말고 다이닝 쪽은 노란색 불이거든요. 저거 하려면은 네. 저것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전선 뚫어갖고 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이 마술사처럼 다 전선 끌어다가 해주십니다. 조명도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둬도 되고 이렇게 예, 이제 밀어놔도 예, 되고. 짬바. 보통 여기를 파티션을 사서 이렇게 두시는데 여긴 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셨네요. 이게 옷장이에요. 그래요? 옷장을 어떻게 보면 공중으로 띄운 거거든요. 주방에 두는 상부장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 옷걸이가 아니라 접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옷걸이에요. 근데 이제 좁다 보니까 가운데랑 위에는 뚫려 있게 설계를 하고, 이제 여기가 소파니까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 부딪힐 높이까지만 내려온 거예요. 그 각도상 예. 그래서 이 집이 제 키를 기준으로 설계돼서 187 기준으로. 이것도 좀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좀 깊이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인 용도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좁은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보인다든지, 여기도 지금 여기에 가려서 이제 안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인지적으로 한눈에 봤을 때보다 뒤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넓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랑 위에는 작업실에서 쓰는 거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침실
침실 쪽에서 쓰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좀 리얼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이제 캡슐 호텔처럼 아, 맞아요. 맞아요. 되어 있는 네, 그런 거구나. 이미지를 많이 봤어요.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울 같은 것도 많이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요? 밑에도 수납이 되는 그런 건가 보네요? 저는 화장실 안에 뭐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관련 물품은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뭐 드라이기나 이런 거는 여기다 다 몰아놨고, 수건 같은 경우는 여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 보니까 박스라고 예, 부르시는 예. 거를 엄청 많이 쓰시네요. 예, 박스가 이렇게 치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장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저 옷걸이 같은 경우도 옷걸이 제품을 먼저 선택하고 장을 짜면 그 제품이 딱 저기에 알맞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 혹시 밑에 이겁니까? 아, 예, 쟤네도 이제 치수에 따라서 소파 밑도 다 수납 공간인데, 예. 화장실은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오, 높게 솟아있죠. 그러네요. 아, 근데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변기가 세면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얘네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 네. 뭐 설비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땅을 파서 옆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가 원래 이 위치면은 얘가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와서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 제가 이해 못한 표정이니까 바로 넘어가시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높아졌어.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의도치 않게 건식이 됐어요.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사실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와, 이 수건거리의 높이 좀 요 느낌이에요. 제 키보다 위에 이렇게 있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 물티니까. 오. 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은근히 이런 게 좀 세심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작은 걸 쓰셨네요. 예, 작다 보니까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네. 이런 거 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틀었을 때 샤워기로 나오는 게 이렇게 레버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우와! 오, 그렇구나. 저도 우아했어요. 저도 주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전은 다양하게 모르거든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보통 이렇게 샤워기랑 같이 돼 있으니까 이거 혹시 아시나요? 물 맞을까봐. 그거 열받죠. 네. 당하면.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라서 음, 좋다. 오, 여기에다가 왜 다신 거예요, 이거를? 너무 낮지 않나요? 얘네들이 원래 여기 있던 구조였어요. 근데 네. 여기에 거울을 놓고 싶어서 전선을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드라이기 꽂아놓고 이렇게. 제가 직접 쓰는 거니까 여기 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손님이 왔을 때 스위치 찾아서 헤매는 걸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으시군요. 또.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왼쪽이 주방. 여기는 그 이자카야 식당 느낌인데 일반 주거의 형태와 뭐가 다른 걸까요? 후드를 제가 음식점 후드 개념 같이 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팬이 돌아가서 저기서 이제 공기가 빨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스텐 상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스텐 상판을 쓴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기름이 많이 튀는 게 싫어가지고 저기 불 쓰는 곳은 제가 기역자로 스테인레스로 둘렀거든요. 한번 이렇게 쓱 닦을 수 있도록. 예, 쓱 닦으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저게 휴대용 가스레인지네요.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안 쓸 때는 이거 치우고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1인으로 살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 사다 놓으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달아서 쓰시네요. 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 이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석 칼 꺼내서 네. 바로 이렇게 썰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위에 보통 상부장이라고 네. 하면은 이렇게 유리로 잘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모루유리라 그러는데 이 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쪽에 있는 물품 가려주면서 뭔가 무늬도 생기고, 그 반투명하니까 좀 답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술장 있는 걸 되게 꿈꿨거든요. 막 조명도 넣고 네네. 밑에 이런 것도 걸고. 그래서 옛날에 사무실 쓸 때는 일 끝날 때쯤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여유도 즐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갖춰지니까 잘 안 먹게 되고. 그 결핍 속에 뭔가가 있는 건데. 아,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데 그냥 소주 맥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냉장고도 일부러 이런 메탈이 어울려서 짜제를 가공해서 바로 먹기 때문에 냉장고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위에는 고기류, 삼겹살, 베이컨, 버터나 뭐 치즈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다 간 다음에 넣어서 먹으면 편하거든요. 이건 거군요. 예, 맞아요. 아까 그 치즈가루. 예. 야,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침실을 찍어볼까요? 예. 아까 이 조명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루가 끝나면은 제가 이거를 들고 침실로 가요. 아니면 무슨 네, 말씀해주세요. 얘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여기 네. 구조체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얘 끄고 여기 이렇게 누워서 얘를 여기다 놓고 핸드폰 충전하고 와,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아늑하다. 예, 아늑해. 그리고 여기 구조 자체가 정말 잠을 자기 위해서 아니면 침대로 절대 올 일이 없는 맞아요. 그런 동선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침실을 뭔가 이렇게 만들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창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이런 식으로 좀 책장이나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 침대에 앉았을 때 책상 높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자 했는데 네. 아직 사용을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집을 만들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겠어요, 정말. 이거 설계만 한 달 동안 매달려서 한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럼 네, 바로 네. 나가보실까요? 네. 여기죠. 오, 이거 혹시 8호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왜 고기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이게 만약에 8호라면은 진짜 완벽한 설계다. 아, 예. 와. 앉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 드시는. 예, 예. 이거가 꼬치구이 해 먹으려고 이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딱 꼬치 사이즈로 네네.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오늘 5시에 소나기 온다 그래서 저게 우천 모드거든요. 저게 스크린보드가 따로 있어요? 저게 스크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비가 와도 여기에 빗물이 따라서 다 밖으로 빠져요. 그리고 양쪽 끝은 제가 자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자석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창을 제가 네. 뜯어낸 거예요. 뜯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 걱정 많이 했거든요. 태풍 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근데 이번 태풍은 다행히 잘 너무 견뎌냈습니다. 와,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뭔가 바꾸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좀 팁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단점이 좀 장점이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좀 좁아가지고 보일러를 조금만 틀고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이게 잡히거든요, 온도가. 근데 아파트면은 이제 한번 막아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괜히 그렇게 샤시를 하는 게 아니었다. 예, 이런 느낌이군요. 예. 그러면은 혹시 세탁기가 이쪽에 있나요? 아,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쓰고 있고요. 세탁기는 여기 왼쪽에. 아, 여기에 네, 이렇게 네. 두시는구나. 네, 너무 좋다, 이 집. 월세 전세 쓰면 언제 나가시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너무 좋다. 집이란 보금자리이자 놀이터. 진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되게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평이면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이 없다고 치면은 4평인 거잖아요. 그리고 베란다도 빼버리면은 뭐 여기가 3평 공간인데 3평 공간에도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자기만의 공간을 좀 꾸미고 공간을 좋아하는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올수리를 하거나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생각을 해놓고 핸드폰 같은 데다 저장을 해놓으면 자기 공간 기호가 생기거든요. 급하게 찾으면은 그게 일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거 카페나 고깃집 술집 가서 괜찮은 거 있으면은 나중에 나도 이런 식으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진짜 그런 거를 실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집들이 전문가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